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50번째 생일을 지낸 5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50대면 아직도 청춘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 연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도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만큼의 굴곡진 인생을 살기는 했답니다. 특히나 저는 남편 복이 참 없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 저는 하루하루 독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박복한 여자였죠. 저는 원래 처녀 때는 한 작은 사무실의 격리 아가씨였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에 성공했던 것이었죠. 그 작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대리가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제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요. 자꾸 제 주변을 맴돌더니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해오더군요. 여자 학교만 다녔던 저는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온 것도 처음이었고 당시 남편은 살이 찌기 전이라 외모도 준수했기에 저는 고백에 승낙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과 함께 저는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시기에 일을 관두게 되었어요.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에 소위 요즘 말로 경단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남편은 아이가 막 기어다닐 때쯤부터 집안에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기를 키우느라 분유값도 많이 들고 기저귀 값도 많이 들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저를 묘하게 무시하기도 했죠.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밤에 눈도 제대로 못 붙이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저는 남편이 우리를 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한창 이쁜 짓을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자꾸만 독한 향수 냄새를 옷에 묻혀왔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면서도 설마 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 중 독한 향수를 쓰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 선배가 부른다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도 그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선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멀리 모텔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곧장 그 모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텔 방문들을 다 두드리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고상철, 어딨어? 나와! 당장 나오라고! 드디어 한 방문에서 남편이 나오고 남편의 옆에는 홀랑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상간녀가 있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상간녀의 머리를 잡고 방 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 불려시 같은 년이 어디서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쳐.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와! 안 나?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손을 그 상간녀에게서 떼어내오면서 저를 밀쳐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자기 괜찮아? 하며 그 여자의 편을 드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상간녀의 편을 들 수가 있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남편은 곧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이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상스럽게. 당신 지금 누 편을 드는 거야? 미쳤어? 너야말로 미쳤어?
네 꼴을 봐. 어딜 봐서 여자 같은지. 그렇게 우악스러운 손으로 이 이쁜 머리카락을 다 뜯어놓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떼어 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그게 네 아들 키우면서 네 뒷바라지 않아 나한테 할 소리야? 걔가 내 아들이기만 해? 네 아들이기도 하잖아. 나한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 뭐? 책임? 지금 우리 아들을 무슨 짐짝 취급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니? 아, 진짜 징글징글해. 아주 너만 보면. 그리고 이 집구석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알아?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그리고 남편의 머리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희가 어찌나 소란스럽던지 다른 방에 묵던 투숙객들도 너도 나도 나와 저희를 구경하더군요. 저는 특히 상간녀를 1층까지 끌고 나가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 여자가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다. 젊은 년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여우짓하려고 모텔에 기어들어왔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여자를 알아보고 또 저를 알아보고 같이 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이 소식은 곧바로 전해졌고 그날 저녁 곧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이놈아, 이게 지혜비 닮아서 벌써부터 계집질을 하고 댕겨. 네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어? 아 진짜. 엄마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제가 내 아들이기만 해? 나 혼자 낳았냐고. 나는 매달 월급 가져다 주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돈 벌면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자유 아니야? 뭐? 이런 천하의 못된 자식을 봤나? 지금 그게 네 애미 앞에서 아니 네 부인 앞에서 할 말이야? 누가 내 부인이야? 저 여자 이제 내 부인 아니야. 뭐? 이혼할 거라고. 야, 나랑 이혼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이라는 건 어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지. 제 인생에 벌어질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시며 남편을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께서 성인 남자인 남편의 완고한 뜻을 꺾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대로 길바닥에 내쳐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을 보고서도 키우기 귀찮다며 저에게 떠넘기고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의 충격에 잠길 틈도 없이 상간녀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말았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정말 기가 차는 일이었죠. 아니 도대체 훼손될 명예도 없는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쥐꼬리만한 위자료만 받고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급한 대로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배상을 하고 시어머니가 몰래 와서 건네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겨우 단칸방 하나를 얻었죠. 원래 지내던 동네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연신 제게 내 수중에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아가.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은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하며 사과를 하시고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녀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을 때 저도 상간자 소송으로 맞붙을 수 있었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제가 그걸 알았다 한들 소송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지난 일의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와 함께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일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단칸방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기에는 나이가 훌쩍 들어버렸고 그동안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느라 일도 대부분 까먹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혼자 일하고 있는 미용실이었어요. 거기에서 미용일을 배우며 독한 약에 손이 닦아지고 뜨거운 고데기에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등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바쁜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몇 년 동안 배워가며
겨우겨우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요. 저의 아들은 자라면서 제 속을 한 번도 썩히지 않는 그저 착하기만 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그리고 상간녀의 그 험한 꼴을 애가 다 보고 듣고 자라서인지 너무 일찍 철이 든 탓이었나 봅니다. 부족한 형편에 한 번 정도는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그 어린 나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싹싹하게 자라주었죠. 난 괜찮아 엄마. 미용실 사장님이 주시는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나 먹었다니까? 괜찮아 엄마. 어차피 학원 다니고 문제집 사서 푸는 애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엄마. 괜히 신경 쓰지 마. 옷 많아봤자 고르기만 불편하지. 교복 입는데 뭐하러 옷이 필요해? 난 괜찮아. 그런 아들의 심성이 고맙기도 하면서 더 해주지 못하는 게 한없이 서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장님도 그런 저희 모자를 예쁘게 봐주셔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자꾸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반찬거리를 싸주시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 바로 저희 사장님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퇴근하려는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대뜸 제게 미용실을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듣고는 네? 명실이요? 라고 되물었다가 후통을 맞았죠. 가시나? 기가 먹었나? 미용실, 여기 가게 너 가지라고. 그제야 저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다가 펄쩍 뛰며 손소리를 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저희 미용실 이름이 조영미 미용실인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이 미용실을 어떻게 운영하란 말씀이세요. 여기 동네 아주머니들은 전부 저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 보고 오시는 거예요. 이름이야 바꾸면 되지. 사장 바뀌어도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와. 동네 아줌씨들 너 챙겨준다고 맨날 귤이며 사가며 들고 오는 거 몰라? 나 혼자 있을 때는 들고 오지도 않았어. 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말이야? 잔말 말고 아직 쌩쌩한 자네가 물려받아. 나는 이제 여기 새만 받고 살 테니까 자네는 나이도 어리고 일머리가 있어서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 언제까지 아직이야? 자네가 동네 미용실 직원으로 있으면서 언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아들 제대로 키우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이 가게 물려받고 틈나는 대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 그래야 여기 월세 안 밀리고 낼 거 아니야. 자네가 내 노후를 책임지란 말이야. 알겠어? 항상 티 안 나게 저를 챙겨주시던 사장님이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게를 통째로 저에게 주실 줄은 몰랐죠. 저는 한사코 아니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워낙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저는 가게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젊을 적에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저에게 더 잘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차마 사장님의 이름이 담긴 가게명을 바꿀 수가 없어서 사장님의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여러 번 신신당부하신 대로 틈틈이 미용 공부를 하며 관련 자격증도 하나씩 마련하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같이 저희 미용실에 오셔서 말 그대로 놀다가만 가셨고 그렇게 제가 외로움을 타지 않게 곁에 계셔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용실 건물을 전부 물려주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물려받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을 때쯤 저희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건물도 엄청난 돈을 받고 팔리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큰돈이 생기자 외제차를 타고 비싼 집을 사며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저희 미용실을 더욱 고급지게 꾸몄답니다. 새 건물에 고급진 미용실이 생기자 새로 입주해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장님의 당부대로 여러 자격증을 따며 끊임없이 공부를 해온 저는 당당하게 새로운 손님들을 받았고 결과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특히나 젊은 고객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미용실이라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는 좋은 후기들이 점점 쌓이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 뒤 저는 4호점까지 지점을 낸 대형 미용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직원 관리와 매장 관리에 힘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본점에 들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 어떤 여자 손님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들어온 손님을 보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상간녀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막내 직원이 쪼르르 달려가 고객 맞이를 하는데 저는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잊고 있었던 그 상간녀를 향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어제 일처럼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상간녀는 들어오면서 카운터에 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음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제가 가해를 잡겠다 이야기하고는 거울 앞에 앉은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무슨 짓들을 해놓은 건지 뭔가 기괴하게 부자연스러워졌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말을 걸었어요. 네, 고객님, 머리 어떤 거 하시러 오셨을까요? 그냥 살짝 다듬고 스타일링만 하려고요. 굵은 웨이브 스타일링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샴푸 없이 바로 하셔도 되겠어요. 늦은 시간에 중요한 자리라도 있으세요? 네, 애인 만나러 가요. 어머,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다. 이번 남자는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오늘 아주 제대로 넘어뜨리려고요. 하여간 남자들이란 결국 넘어올 거면서 왜 그렇게 있는 척들을 해대는지 원. 지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나 본데 임신을 해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한 건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촌스러워서 넘어오는 것만 보고 헤어지려고요. 나는 남자가 넘어올랑 말랑하는 게 재미있는 거지 넘어오고 나면 재미가 없더라고. 혼자인 남자도 영 재미가 없고 남자를 하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웬만하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상간녀는 엄청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나 그렇게 천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들고 있던 고데기로 머리를 홀랑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예전처럼 감정만 앞세워 욱했다가 피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악독해진 상간녀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는 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상간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친정이미 출발했어. 지금 퇴근했어? 얼굴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쉽다. 저녁 해놨으니까 먹고 내일 봐요. 여기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 알았어요. 친정에 왔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전화를 끄는 상간녀는 스타일링이 끝난 머리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그 뒤를 부탁하고는 불이 나게 주차장으로 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서 상간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5분쯤 뒤에 상간녀가 나와 택시를 타더군요. 저는 그 택시 뒤를 밟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는 한 모텔에 도착했고 상간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럴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날 흥신소에 찾아갔어요. 전날 상간녀가 저의 미용실에 회원 등록을 하며 남겨놓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들고요. 상간녀와 그의 외도남에 관한 조사까지 부탁을 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기다렸던 연락이 와 자료들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돈이 좋기는 좋더군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상간녀의 이름, 나이, 주소, 하는 일 등 모든 정보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상간녀와 함께 더러운 짓을 벌인 상대 외도남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 년놈들이 그동안 언제 만나서 모텔에 기어들어갔는지 사진까지 전부 찍혀 있었죠. 그 정보를 손에 넣기 전까지 보름 동안 저는 사실 일을 하는 중에도 온통 정신이 그쪽에 팔려 있었답니다. 이 년놈들을, 특히 이 상간녀를
어떻게 골려주지 궁리만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모든 증거들이 손에 들어오자 상간녀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고 제 마음에 계속 걸리더군요. 지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나 본데 라는 그 말이요. 그 옛날 저는 아들을 키우던 몸으로 전남편과 상간녀를 응징했는데 외도남의 아내는 임신을 한 몸이라 훨씬 힘들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하니 저처럼 임신과 동시에 이를 관둔 경단녀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희 옛날 모습이 겹쳐져 자꾸만 아른거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모든 사진들과 꽤 큰 금액의 현금을 들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외도남의 아내분을 찾아갔답니다. 아침 일찍 외도남의 주소지로 찾아가 그 더러운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아내의 배웅을 받고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외도남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분은 부른 배를 감싸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제가 후다닥 차에서 내려 그 아내분께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박승태 씨 아내분 되시나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쪽은 누구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 일로 제가 괜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여기 명함 받으세요. 근처에 있는 미용실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요 앞 카페에서 잠시만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아내분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제 명함을 보고 또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의 험에 경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외도남과 그 상간녀 사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임산부시라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 먼저 봐주시겠어요?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이 드셨다면 카페로 자리를 옮기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당신 진짜 누군데 이런 사진들을. 여기 이 여자 보이시죠? 저도 예전에 이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과거는 다 잊고 미용실 운영에 힘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20년 만에요. 근데 자기가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밖에 떠벌리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초면이지만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니까요. 저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제 진심을 전하며 혹시라도 임산부인 아내가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부르려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이지 생각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 아내분에게서요. 그쪽 말대로 초면인 제가 이 모든 사진들을 어떻게 믿죠? 막말로 이거 다 합성 아니에요? 네?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아내분의 모습에 저는 벙찌고 말았는데요. 괜히 저희 가족한테 분란을 일으키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모텔 근처를 지나가다가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뒷조사하신 거예요? 이런 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이 사람들도 엄연히 초상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예요. 제가 뭐하러 잘 번창하고 있는 일을 놔두고 이런 일에 매진하겠어요. 아내분이 가정에 얼마나 진심이신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무턱대고 부정하신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뒷조사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어요. 저는 100% 선의를 가지고 저희 옛날 모습이 생각나 내용을 이야기해 준 것인데 도리어 죄인 취급을 받게 되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죠.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가족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인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 순간에는 이번에도 내가 섣부르게 나선 것일까? 하는 불안감도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분은 여전히 기분 나빠 보였지만 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에게 뿌릴 소금이라도 가져오려고 그러나 싶어 보고 있는데 잠시 후 아내분은 외투를 걸치고
본인의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절 향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따라와요. 그쪽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괜히 일면식도 없는 외도남 앞으로 끌려가 이 부부에게 험한 꼴을 당할까봐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때는 그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기에 무섭기도 했고요. 아니요. 저도 지금은 출근을 해야 해서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씀 못 믿으시겠으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왜요? 막상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니까 겁이 나시나요? 그럼 스스로 거짓말 하셨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마치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그 말에 저도 오기가 생기더군요. 아니요, 일정은 조정할게요. 가시죠. 그리고 아내분이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꽤나 긴 거리를 운전하는 겁니다. 아내분은 한 30분 정도를 운전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회사들이 질비해 있는 빌딩 숲으로 들어가더니 한 건물 안에 주차를 하더군요. 외도남이 이렇게까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싶어 의아해하던 찰나 아내분은 저를 데리고 그 건물의 아주 높은 층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는 긴장하며 그 뒤를 따라갔는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이사실이었습니다. 딱 봐도 회사 임원분의 개인 사무실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오빠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고급진 책상과 책장 등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있던 남자는 딱 봐도 높은 분인 것 같았는데요. 평일 낮 시간에 찾아온 아내분을 보자마자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왜 여기를 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뒤이어 아내분이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어마다 놀랐어요. 왜 이분이 가족 이야기를 하며 저를 의심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상간녀와 외도남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겁니다. 이분은 예전에 올케 언니한테 남편을 빼앗긴 적이 있는 돌싱이신데 얼마 전에 우연히 올케 언니를 만나서 뒷투사를 해봤더니 올케 언니랑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있더래. 진짜 어이없지. 이거 봐. 이게 믿겨져? 두 사람이 가족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상간녀. 그 정신 나간 여자는 남의 남자를 뺏는 게 그저 재미를 위해서라더니 웬만한 관계로는 자극이 안 되었는지 손대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도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게 쉽사리 믿어지지도 않았죠. 사람이 쾌락을 쫓으면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구나 싶어 무섭기까지 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를 한번 날카롭게 보더니 아내분이 아니 자신의 여동생이 건넨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청난 욕을 하면서요. 프린스? 그 프린스? 이 미친 여편네가 프린스 상호가 카페라더니 모텔이었어? 어쩐지 얼마 전부터 뻔질나게 똑같은 카페만 들락거린다 했더니만 아주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야 이 멍청아 너는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 일단 가서 이 년놈들을 족치고 있었어야지. 오늘 만난 자잖아. 화수목 점심시간. 당장 나와. 이것들 현장을 덮쳐야지. 현장을 덮쳐서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놔야지. 아주. 뭐해? 안 나오고. 그쪽도 따라 나와요. 아내분은 그제야 얼굴이 굽고 사색이 되었어요. 상간의 남편분은 저희를 끌고 당정해 그 두 사람이 항상 만나는 프린스 모텔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임산부이신 아내분이 너무 많이 울기도 하고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상간녀 남편분은 이미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것 같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상간녀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을 차에 두고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괜히 제가 나섰다가 예전처럼 상간녀나 외도남한테 명예훼손 어쩌고 하며 꼬투리가 잡힐까봐 차 안에서 나가지 않았고 옆에 있는 아내분도 몸이 무거워서인지 진실을 확인하기가 겁이 나서인지 선뜻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말없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아주 오래전 제가 그랬듯 그 년놈의 머리채를 끌고 나오는 상간녀 남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와 올 것이 오는구나 싶기는 했어요. 꼴산 앞께 속옷바람으로 질질 끌려 나오며 형님 잠시만요 오해십니다 하는 외도남과 여보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하는 상간녀를 보니 저는 그동안 20년 묵은 채증이 싹 가시는 것 같았죠. 그 옛날에 저보다도 힘이 세셨기에 말 그대로 두 사람을 반죽음 상태가 되도록 혼쭐을 내주고 있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 니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래. 특히 너. 지금 네 와이프가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늙은 여자랑 놀아날 마음이 생기더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넌 지금 당장 회사에서도 잘린 줄 알아. 야, 인연 이거 어딜 도망가? 너도 앞으로 인생 다 끝난 줄 알아. 여자가 나이 처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 연놈들 평생 대한민국에서 밥 봇 빌어먹고 살게 해줄 거야. 알겠어? 상간녀와 외도남이 너무 많이 맞자 호텔 측에서 경찰을 부른 모양이었어요. 경찰차가 오더니 경찰들이 그 세 사람을 전부 데려가더군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던 아내분은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며 경찰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대로 운전대를 잡고 파출소까지 그분을 데려다 드렸습니다. 아내분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여보 하는 외도남의 목소리와 이 미친놈이 누구 보고 여보야 하면서 임신한 몸으로 아내분이 외도남을 패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사하던 경찰들도 멈추세요 하고 말로만 외치며 일부러 천천히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직업상 말리긴 말려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맞으라는 듯 천천히 말리더군요. 두 년놈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머리는 산발에 상간녀는 코피까지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까지만 문 밖에서 확인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혹시나 그 이후에 제가 소환되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지만 그 뒤로 한 달이 넘도록 저에게 오는 연락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 보다 싶었는데요. 약 반년 정도가 지난 후에 외도남의 아내분이 저희 미용실을 찾아주셨어요. 머리를 짧은 단발로 다듬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또다시 오랜만에 제가 직접 가위를 잡게 되었죠. 정성스럽게 머리를 해드리는데 아내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때는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간 정신이 없어서 한번 찾아뵌다는 게 좀 늦어버렸네요. 아니에요. 출산도 하시고 몸도 아직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몸조리하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아기가 생기니까 머리가 긴 게 영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싹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오늘은 잠깐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나온 거예요. 이제 좀 저희 가족들도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얼떨결에 그때 건네주신 돈도 그대로 오빠 차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전에 카운터에 돌려드렸어요. 직접 드리면 왠지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분은 상간녀와 외도남 모두 이혼을 당했고 남매가 합심해서 상간자 소송까지 전부 걸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외도남은 회사에서 잘리고 수억 대의 위자료까지 감당해야 했으며 상간녀 또한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를 내야만 했어요. 특히 외도남은 앞으로도 20년 동안 매달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엄청난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최근에는 두 사람 모두 낡은 지하 단칸방에서 겨우 지내며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더군요. 한순간에 쾌락에 넘어간 대가로 두 사람은 남은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전처럼 고소하다는 생각,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자신이 저지르면서 살았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들의 말로에 관심을 끄고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들도 벌써 4년 전 이야기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네요.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아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정도로 덤덤해졌죠. 그치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아들 내외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저희는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오전 시간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서울역 앞에서 간단하게 마실 것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던 한 노숙자가 갑자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적한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심한 기침을 계속해서 하니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몇 년 동안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며 살고 있는 저는 그분이 신경 쓰여서 마시려던 물을 그냥 그분에게 드려야겠다 싶어 다가갔어요. 물이야 언제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저기요, 여기 이 물 마시세요. 새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문지 밑에서 얼굴을 쏙 빼들고 물을 받아드는 노숙자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이 지저분하게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 얼굴을 잊나요? 한때 집에서 같이 살던 그 얼굴을요. 그 노숙자는 틀림없이 제 전남편이었어요. 노숙자가 된 전남편은 기침 때문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힘겹게 한 모금씩 마시더군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얼어붙은 채로 전남편을 멍하니 지켜보던 저는 며느리가 건 전화에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서울역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도 곧이어 도착을 했고 얼굴이 이상하게 상기되어 있는 저를 보고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를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며 방금 일어난 일을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고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막더군요. 하지만 저희 가정사를 잘 아는 며느리는 말을 아끼며 저희 둘의 눈치로만 봤어요. 아들은 냉정한 얼굴로 아, 그랬구나. 별거 아니네. 가자. 하며 열차를 타러 가자고 했고요. 그런 아들의 덤담한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더군요. 어떤 이유로 그런 신세가 되었는지 저를 버리고 상간녀에게 가더니 그대로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것인지 그리고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저러고 있는지 짧은 순간에 들던 수만 가지 의문들도 전부 눅놓듯 사라졌죠. 이미 수십 년 전에 저와 연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저 4년 전 그 불려시 같은 상간녀의 최후를 봤을 때와 똑같은 생각만이 들더군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결국 자신이 벌인 악행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마련이구나 하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을 다시 지나치게 되며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이 있던 곳을 슬쩍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 없었어요. 아마 여기저기 떠돌며 노숙을 하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 내외에게는 티 안 내고 지나쳤는데요.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여독을 푸는데 지난 세월에 대한 기억들이 전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처럼 감정이 요동치는 것도 아닌데 한동안은 저의 옛 기억에 사로잡혀 사색의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른 많은 분들도 각자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